여러분,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호주 항구 도시의 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묵직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선사는 보험 갱신을 위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과 조건은 비슷하겠죠? 사고도 없었고 정비 기록도 완벽합니다. 선박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얼마나요? 기존 대비 2배입니다. 2배요? 이유가 뭡니까? 설령도 기준 이하고 검사도 통과했는데요. 사무실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습니다. 배는 멀쩡합니다. 엔진도 정상이고 선체도 튼튼합니다. 여기 전 세계 재보험사들이 움직이는 시한폭탄, 즉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카타르 LNG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엔진이 터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참사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영국의 로이즈 같은 거대 재보험사들이 중국산 선박의 손해율 통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재보험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주는 대장보험사입니다. 이 대장들이 가만히 따져보니 한국 배는 20년을 타도 사고 한 번 없이 묵묵히 돈을 벌어다 주는데 중국 배는 인도받은 지 2년도 안 되어 엔진이 멈추고 강판이 얼어붙어 수조 원의 가스를 공중에 날려버리니 보험금 청구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보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 배를 운용하는 선주들에게 사고가 너무 잦으니 보험료를 한국 배보다 2배는 더 내라며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선주들은 배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다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 천문학적인 보험료 폭탄을 맞으며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딱 하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냉정한 건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돈의 가치를 매기는 보험사와 은행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이 중국 배에 대해 보험 가입 거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건 사실상 중국산 선박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주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척당 몇백억 원 아끼려다 보험료로 그 수십 배를 뜯기는 이 중국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탈중국 엑소더스의 서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구독을 하신 분은 한 번 더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시니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그럼 오늘의 경제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 배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장만하실 때 가장 먼저 따지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장 살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갈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즉 환금성과 자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선박 비즈니스라는 게 한 번 배를 사서 30년 동안 뼈를 묻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5년이나 10년 뒤에 배를 중고시장에 내놓고 그 돈으로 더 큰 배를 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식으로 덩치를 키워가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실제로 영국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한국산 선박은 중고시장에서 일종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한국 배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강남 아파트 같은 존재이고 중국 배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지은 지 몇 년 안 되어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는 부실 공사 건물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선주들이 뼈저리게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가 만든 배들은 인도받은 지 불과 서너 해만 지나도 엔진의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선체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는 평가를 받으며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산 선박들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용접과 고강도 특수 강판을 사용함에 따라 10년을 거친 파도와 싸워도 배의 뒤틀림이나 부식이 거의 없어 신차 못지않은 성능을 유지하니 선주들 입장에서는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산 배의 자산 가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중고 가격이 낮은 걸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금융권에서 중국 배를 담보로 대출조차 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5년 뒤에 가치가 반토막 날 게 뻔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국배를 산 선주들은 현금 흐름까지 막히며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그 비참한 결말을 지켜본 다른 선주들이 위약금을 물어가며 한국으로 도망쳐오는 탈중국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서울 시내를 운전하시다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라는 안내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지중지 관리하며 타온차라 할지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면 도심 한복판에 발을 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냉혹한 규칙이 전 세계 바다 위에서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가혹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IMO, 즉 국제해사기구라는 바다에 유엔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최근 전 세계 모든 배에 CII, 즉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아주 까다로운 성적표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죠. 쉽게 말해서 배가 이동할 때 탄소를 얼마나 뿜어내는지 따져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여기서 낙제점인 D나 E 등급을 받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입항 자체를 거부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헐값에 팔려나간 수많은 중국산 선박들이 지금 이 환경 성적표 앞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으며 거대한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흉내냈을지 몰라도 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연비가 형편없고 탄소를 걸러내는 여과 장치마저 부실함에 따라 중국 배를 산 선주들은 이제 배를 움직일 때마다 천문학적인 환경 부담금을 물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항구 근처에도 못 가보고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주들 입장에서 이런 배는 더 이상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움직이는 벌금 고지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조선소가 만든 배들은 어떻습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엔진을 탑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 기술을 현실화함에 따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한국 배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 7척 중 1척꼴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중국 배를 지켜보던 글로벌 선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차,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환경 규제라는 덫에 걸려 배를 통째로 고철로 팔아야겠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시선을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한때 세계 조선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으로,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배 3척 중 하나를 만들어내며 우리 조선소들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던 조선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고만장했던 일본의 대형 선사들이 지금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산과 울산의 우리 조선소 도크 앞에 줄을 서서 읍소하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는 NYK나 MOL 같은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래 자기네 나라 배는 자기네 조선소에서 만드는 이른바 지독한 국산 애용주의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소들이 기술 변화에 파도를 타지 못하고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덩치를 줄이면서 이제는 영하 63도를 견디는 LNG선이나 탄소를 뿜어내지 않는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고사양 배를 만들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3대 선사로 불리는 큰 손들이 우리 조선 새 회사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 배를 먼저 만들어달라며 매달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몇 해 뒤에 만들 배의 자리까지 미리 찜해두는 전용 도크 예약제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 선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 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네 해운업의 미래 자체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전 세계 화주들이 한국에서 만든 친환경 배가 아니면 내 물건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마당에 일본 선사들이 제 아무리 애국심을 발휘하고 싶어도 기술력 없는 자국배를 고집하다가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일본의 거대 조선소들이 이제는 우리 조선소의 도크 상황만 초조하게 지켜보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긴 수준을 넘어 바다 위의 기술 패권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 세계 바다는 한국 조선소가 설계한 배들이 표준이 되고 그 배를 타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백기투항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여러분, 혹시 선박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나시스 같은 이름으로 익숙한 그리스의 대선주들인데 이들은 대대로 바다 위에서 부를 쌓아온 전 세계 해운업계의 진짜 주인들이자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는 귀신 같은 감각을 가진 자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깐깐한 그리스 선주들이 자기네 금고를 열어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선불로 지불하면서까지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대나 삼성, 하마오션의 도크를 예약하려고 나선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계약금까지 다 냈을 텐데 왜 그 생돈을 날려가며 한국으로 뱃머리를 돌리는지 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폭탄과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CII 같은 환경 규제를 다 따져보니 중국 배를 그대로 인도받았다가는 10년 뒤에 빈털터리가 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선주들이 지금 한국에서 찾고 있는 배는 단순히 덩치만 큰 배가 아니라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거나 수소를 태워 달리는 이른바 미래형 에너지 선박들입니다. 중국이 싼 값에 흉내내는 구식 엔진의 배가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 어느 항구든 당당하게 드나들며 돈을 벌어다 줄 검증된 미래를 한국에서 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 선박 시장의 대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 선박왕들이 움직였다는 건 곧 전 세계 모든 선주가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탄과도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싹쓸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돈을 싸들고 와도 2028년까지는 배를 만들어 올 자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슬롯 프리미엄이라는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급행료나 대기 순번 프리미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에서는 이 배 가격보다 무서운 웃돈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동창회나 가족 모임을 하려고 정말 유명한 식당에 전화를 걸었는데 예약이 이미 3년 뒤까지 꽉 찼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제가 예약금의 2배를 드릴 테니 어떻게든 이번 달에 자리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장면 말입니다. 지금 울산과 거제의 우리 조선소 도크, 즉 배를 만드는 그 거대한 작업대 위에서 딱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배를 만드는 공간인 도크는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고 거대한 시설을 갖춰야 하니 공장을 증설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친환경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조선 세 회사의 도크는 이미 2028년까지 단 한 군데의 빈틈도 없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당장 배가 없어서 장사를 못할 지경에 놓인 전 세계 선주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배를 받아서 바다로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번호표를 뽑아보니 대기 기간만 무려 1000일이 넘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제발 우리 배부터 좀 끼워 넣어달라며 계약서에 적힌 선박 가격 외에 별도의 슬롯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선소들이 배 한 척이라도 더 따내려고 중국과 가격 경쟁을 벌이며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선주들이 우리 조선소의 눈치를 보며 제발 우리를 좀 선택해달라고 구애하는 완벽한 슈퍼각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선박은 바다 위를 하루만 떠다녀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운임 수입을 벌어다주는 거대한 자산인데 배 인도가 한 해 늦어지면 선주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니 차라리 우리 조선소에 그 절반이라도 웃돈으로 주고 배를 빨리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을 마친 것이죠. 결국 이 슬롯 프리미엄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중국 조선소 도크는 텅텅텅 비어가거나 저가 선박들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우리 조선소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로 3, 4년치 일감을 미리 챙겨두고 이제는 누구에게 더 비싸게 팔지를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표준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모양이 나라마다 달라 불편함을 느끼듯 바다 위에서도 지금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배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조선소가 설계하고 제안하는 방식이 곧 전 세계 배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설계도를 빌려와 겨우 배를 찍어내기 바빴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조선업의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올라선 것입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관리하는 국제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묻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조선소들입니다. 이 정도 기술로 탄소를 줄이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으면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런 설계를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을 내놓고 그 답이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배가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기막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리 배를 흉내내려고 해도 이 표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의 외형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의 정밀한 설계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연료 공급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은 우리 조선소가 특허를 쥐고 있거나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온 영역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의 10척 중 9척 이상을 우리가 싹쓸이할 수 있는 비결도 선주들이 한국 방식이 아니면 나중에 국제법이 바뀌었을 때 대응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제조업을 넘어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지배하는 지식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을 무기로 물량 공세를 퍼부어도 결국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죠. 기술이 곧 법이고 설계가 곧 권력이 되는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대한 탈중국 엑소더스는 단순히 배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싸구려의 유혹에 빠졌던 선주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돌아오는 이 길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암흑기를 견디며 닦아온 신뢰의 길이자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1위라는 위상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도크를 주목하고 그곳에서 탄생하는 기술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선업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전 세계 바다를 뒤흔드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이야기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우리 코수염 경제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